디지털 성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릴게요. 디지털 성범죄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인터넷 가상 공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개념이랑 유형 그리고 피해 사례 일단 제가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저희가 경찰 접수 되고 그리고 수사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물, 영상 촬영하는 거라든지 비동의 유포, 촬영을 동의했지만 동의하지 않게 나중에 보낸 거, 그리고 지인들 을 합성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게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무단이나 부호, 그리고 성매매 알선 홍보, 그리고 몽펜티싱 이런 거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괄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일단 성범죄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 괴롭히는 범죄인 이렇게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촬영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촬영물 4개체가 있겠죠. 사진을 가지고 핸드폰이나 몰래카메라 설치 기기를 가지고 몰래 찍어서 이걸 유포할 거다 협박한다든지 이걸 소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촬영물 4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 공간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다수의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점이 1대1 구조가 아니라 1대 다수의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성범죄가 1대1 구조로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하단 영상물이 내 신체 사진, 내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으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이버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이나 해외, 국외 이런 거 국경이 없어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수사를 해보면 이제 여성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거에 영상이 한번 노출되시면 우리 사회생활을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가해자들을 저희가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진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개인 생업으로 이렇게 영상물을 다운받아가지고 아니면 촬영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누군가 촬영을 했고 이 촬영물을 빌미로 항상 협박하는 행위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촬영부터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제 문제 영상이 유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포가 되면 거의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렇게 얼굴에 노출되는 경우가 어느 순간에 내가 땡땡녀 땡땡남으로 이렇게 각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건 좀 다소적 포장되어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우몽원 짱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일반 화장실, 여성 화장실. 보기에는 그냥 일반 화장실 같죠. 근데 이거를 조금 보자면 총 6개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벽에도 바로 옆 칸에 뚫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휴지통 아래 그리고 선반 아래에도 설치를 하고 일반 변기 커버라든지 그리고 비데 그리고 화장실 옆 휴지통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인은 거의 육안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도 봐도 잘 몰라요. 저 입장에서 기기 이런 금속 탐지 기기가 있지 않는 한은 시조로 좀 탐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민관이라든지 대학교나 이런 위주로 많이 가서 항상 단속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가 압수물이 있는데요. 보면 시계라든지 라이터, USB 엄청 나가리가 경원해지고 촬영물 또한 신기할 정도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안경 쓰시는 분은 안경의 부분에 USB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볼펜이라든지 목걸이
촬영 분들이 하나는 제가 그래프를 나타냈는데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절대로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이러한 가해자들을 국어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학생 4분의 1이고 일반 회사원에도 4분의 1이에요. 뭐 우리 주변 지인들, 일반인들이 볼 수 있을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성준 SBS 메인 앵커분이 있으셨거든요. 거의 이분은 또 이제 SBS 틀면 아까 8시에도 나오고 개인으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시다가 이렇게 현행법으로 체포가 돼서 관련된 뉴스나 앵커한테 전부 합체가 됐고요. 정준영은 워낙 유명하죠. 승리 단톡방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을 해서 이걸 단톡방에 올리는 분이었어요. 또 바로 얄짤 없이 지금 구속 정치가 돼가지고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수감 중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유형별로 하나씩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제가 여성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는 없었어요. 곧 만나면 자기라고 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일단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알선해주겠다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만 갈취하는 사기가 있었는데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피해자까지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입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 화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15만 원을 내고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건 만난 여성을 이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지만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가 빠졌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산 오류 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금액은 9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환불해달라니까 1000만 원에 입금을 해야 한다고 100만 원을 요구해서 돈을 보냈더니 또 문제가 생겼다가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늘었죠. 김 씨가 보낸 돈은 무려 3억 5천만 원. 불과 15일 만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건 만남 사이트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고 사진도 인터넷에서 보온 가짜였습니다. 조건 만남을 긴장한 성명 사이트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성 사진들은 일반적인 큐팅 모델들이라던가 레이싱 모델들인데요. 경찰은 대장 수석을 통해 조건 만남 사이트 운영자 귀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성매매를 통해서 화대를 가로채는 유형의 사기 범죄, 조건 만남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조건 만남 사이트나 랜덤 채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랜덤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만남 이제 자기가 이제 성매매 할 것처럼 속이고 선입금 달라고 하거든요. 돈 달라는 것도 점점 다양해요. 예를 들어 사모님 보호비라든지 아니면은 만남의 안전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명목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다 그럴싸하게 워낙 사기를 잘 쳐서 남자는 돈을 입금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입금하게 되면 환불금이 필요하니까 환불금 200만 원 더 주세요. 환불금 500원 더 입금 안 했으니까 1000만 원 입금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을 늘려나가는 거죠. 한 번 당하면 아까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몇 억 단위로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5천만 원, 몇백만 원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킹 피싱 유형인데요. 이것도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98%가 이제 거의 남성분이에요. 특히 청소년, 이제 나이 14세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한 80세 어르신들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한데요. 몽킹 피싱이란 쉽게 말해서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우리 더운데 영상 알몸 영상을 채팅을 할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프로그램 파일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꼭 설치해라. 자,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내 핸드폰에 등록된 연락처 주소로 상대방에게 전부 넘어가죠. 그러면서 상대방 그러면 오빠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장님으로 호칭을 바꾸면서 사장님 영상 다 녹화됐습니다. 여기 지금 10분 이내로 요거 녹화나 여기 엄마, 아빠, 친구, 여자친구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엄청 가지도 존재하고요.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뉴스 영상 한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이것 또한 영상 시청해보세요. 채팅을 하다가 낙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퍼뜨리겠다는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롱캠 피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고교생부터 교수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한 여성과 알게 된 30대 남성. 채팅을 하다 본인의 알몸 영상을 전송하며 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닿지 않는 연락. 상대 여성은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전송한 파일 하나를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알고 보니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30대 남성의 주변인 연락처를 빼내고는 남성에게 받은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성은 세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보내고 갑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몽케 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현재까지 제주지방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무려 43건. 2017년 29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피해만 1억 원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고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많게는 6천만 원까지 갈취당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포 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유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몽케 피싱의 것.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분별한 음란 채팅을 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몽킹 피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채팅 앱이나 랜덤 채팅 아니면 사이트를 접근해서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내가 의심에 아무 생각 없이 다운을 받는 순간 연락처가 넘어가고 협박을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40, 50대 중년 어르신들, 남성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가족이나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거의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6%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절대로 선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혹시나 주변 지인들이 이런 피해를 봤다고 듣게 되면 누구부터 선동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하라고 꼭 안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처 분명히 HK 파일 당연히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밍 성범죄, 특히 이제 그루밍이라는 게 어린 학생들에게 호감을 얻어가지고 친밀감을 쌓은 뒤에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비피하고 나서 성범죄를 가하는 이런 범죄인데요. 이것 또한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건지 JTBC에서 뉴스 영상 보여드린 게 있어요.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쓰인 수법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엔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해서 정보를 하나 둘 해냅니다. 나중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내는 악랄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근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한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못 넘어갔다고 다시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이분인데 성추행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오니까 더 화가 나요. B씨는 올해 6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가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납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그치면서 뭔가 하겠어. 이거 보면서 이거 해줘. 사진이라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꼭 어른이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A양 측은 B씨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하혜민입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트위터나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사진 올리는 분들이 좀 표적이 쉬워요. 요 토대로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얼굴 마음에 들면 얼굴을 고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나 언행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 사진을 조용해서 잘생긴 뭐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뭐 모델 사진 이런 거 보내주면서 이렇게 생긴 잘생긴 오빠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더 이제 개인정보를 많이 받아내서 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포토를 하겠다, 합성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실제 사진이라든지 성착취물을 받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다 유포시켜버리겠다 협박까지 하는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데요. 텔레그램 박사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참고로 저희 팀장님이 먼저 그 박사방 사건을 하셔서 담당하셨는데요. 조주빈이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북다, 가tka, 그리고 그리고 관련된 또 소비자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근데 조주빈 관련해가지고 광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시청해보라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지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됐고 엄청 이슈가 많이 됐어요. 특히나 조주빈 이제 범행 수법을 살펴보자면요. 이게 이제 조주빈 관련돼가지고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때 송치하고요. 얘네들 범행 방식을 조금 살펴보면 피해자를 피해를 할 때 여성이라든지 스폰서 구한다. 그걸 200에서 800을 주겠다. 그러니까 연락을 달라. 광고를 하라.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피해자가 호심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오겠죠. 근데 왜 이러면서 이제 면접이 필요로 하고 면접을 하는데 이 신체 사진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노출부터 시작해서 가전 신체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주빈이랑 그 이장들이 그 성착취물을 풀어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그냥 이런 거 면접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갈취를 당했을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스폰서 구한다는 이런 거 보고 연락했지 않냐. 이 페이스북이나 친구들이 다 정보가 있다. 주변 친구들한테 알리겠다. 지인들한테 알리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범행 수법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참 범행 수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좀 엽기적이고 추천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단계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져옴으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방식으로 바로 운영했고요. 쉽게 말해 첫 번째 가면은 이제 금액 상관 없이 일부 후원금만 있으면 무조건 초대해주는 샘플 방이고요. 그 다음으로 2단계 어느 정도 가상화폐를 일부 넣은 사람들에게 60만 원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방, 그 다음으로 150만 원 이상, 극강, 왕방 이런 형태로 체계적으로 운영했어요.
특히나 이거 보면 사실 보면 조금 엽기적이긴 한데요. 아동 청소년 피해 상대로 강간도 하면서 옷을 벗고 뭐 이상한 표정을 지어라. 그 노예 뭐 자세히 16개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은 부모님한테 보내고 영상을 지인한테 유포시키겠다. 뺨을 쳐라 아니면 드시코를 못해라. 자기 뺨 한 대 때릴 때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쳐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좀 더 좀 충격적인 게 어떤 피해 여성에게는 대변을 먹게 하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좀 그까지는 참아 못하게 해가지고 이끌어 병원에 먹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검해가셨고요. 조주빈들은 그동안 좀 말씀드릴 게 언론에 보면 안 됐는데 부모님, 어머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 없고 아버지랑 옛날에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생긴 거죠. 그 여성은 이제 성착취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조주빈이 보고되고 나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법안도 새로 개선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 월수 보전 등 액수도 상당히 많은 재난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최근 청소년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제가 좀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그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인데요. 이게 이제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여성 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그리고 가해자는 불쌍히 남성으로 추정인데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남성이 이제 이 여성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돈을 30만 원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나랑 끝나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자해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를 지켜봐라. 여성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넣었거든요. 돈 30만 원 준다는데 알겠다고 오케이하고 그대로 지켜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수위를 높여요. 진짜 사진을 보여달라. 내가 50만 원 더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음란한 대화 엄청 수치심 느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시인체 얼굴 사진, 가슴 사진 다 받고 나서 계좌번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대학가면 방송 차단해버리고 계정을 탈퇴해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성은 피해자 학생은 내 사진이라는 영상이 상대방한테 이미 전송이 갔는데 도저히 부족지도 모르고 어떠한 형식으로 편집이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감을 떨면서 피해를 보는 사회고요. 이런 건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관 법률 위반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도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되고요. 19세 이상 아닌 같은 청년이나 미성년이나 또래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처벌관 특례법 통신매체의 문란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자기 또는 타인이 사적인 욕망이나 가족감 얻을 목적으로 그림이라든가 글,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의 효과를 가져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이 친구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친구에서 야, 너 혹시 첫 만남 같은 거 아니야? 너 자꾸 사진이 이상한 사진이 올라온다. 사진을 진짜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내 사진이 젊은색하게 트윗에 걸려 있으면서 갑자기 14억 변경이 인출하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이 얼굴은 나인데 내가 이런 거 사진 올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음란한 사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진 계정을 좀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포토 사진 찍은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인터넷으로 또 보는 사진이 도용되면서 내 얼굴이 내가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해서 성기 사진이라든지 신체 주변부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게 이게 가해자가 2명이었어요. 계정 각각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근데 그 가해자를 각각 특정을 해서 이제 출석을 요구를 하고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왜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한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어떤
대담란에 팔로워를 맺고 조건만 사기 동행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이런 거 받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피해 요소는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떠보니까 그냥 내가 사진이나 사진 자료가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제 행세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총 얼마를 받았다고 물어보니까요. 뭔가 대다섯 명한테 성명해 주겠다는 식으로 사기 법인을 하면서 그냥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품권을 받았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앱스토리나 미국에서 게임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특히 이 친구 한 명은 뭐 전과나 이런 것도 없고 멀쩡한 학생이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범행이 이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세거든요. 성범죄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년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호 처벌을 제가 받았는지는 제가 조회가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울면서 판소연하더라고 전화가 오면서요. 우리 아들 소년을 받다 어떻게 된 거냐. 저야 어떻게 말씀 못 드리죠.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거의 웬만한 건 제가 앞서 영상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제분들 따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나 지인들이 피해 보시면 어디든지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특정이나 최대한 특정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내가 얼굴이 아까 계정과 마찬가지로 신체나 계정 음성 합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허위 계정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허위 영상물들을 반포죄로 성범죄를 특례법으로 의뢰를 다 처벌하고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엠버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자들을 이제 다소 발생을 하면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센터가 실제 있거든요. 청소년 센터. 여기서 이제 접수된 사례를 하나씩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방법 또한 좀 교모해요. 가장 무난한 게 채팅을 하다가 어떤 남성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중에 내 페이스북 계정에 얼굴 사진 보고 연락을 했다. 근데 이거 진짜 너가 맞냐? 너가 맞으면 인증을 해달라. 당연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맞으니까 아이디랑 얼굴이랑 같이 사진 찍고 상대방한테 전송을 했어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태도를 돌변하면서 야 이거 빨리 신체 사진 노출 사진 보내주지 않으면 합성해서 인터넷에 풀어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알림장 사진 정도는 괜찮지 않냐 보고서인데요. 친구는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카톡방에 오픈 채팅방 보면 무료로 기프티콘 준다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방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성이 이제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알림장에 학교랑 이름 알려주고 알림장 뒷면에 가장 친한 친구 이름만 좀 적어서 보내달라. 그거를 요구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무 정보도 아니니까 이거를 그대로 응해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변하면서 신체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나는 이 피해자 친구인 것을 행사를 하면서 땡땡땡 이거 당신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친한 친구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당신이 신상정보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허위 링크 이런 상대방한테 접속하는 거고요. 여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내가 다시 로그인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중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면서 내 계정 정보가 전부 다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혹시나 URL을 클릭을 했는데 다시 계정에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는 의심을 하시고 절대 다시 로그인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 앱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여성 행세를 하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유를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점점 개인정보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나는 이름 말고 얼굴 사진 않고 그리고 신체 사진 않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체 사진 보내주지 않으면 합성해서 심지어 아이디어만 끊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NS상에서 경찰관이나 아니면 변호사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상당히 수사기관 등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웃긴 게 이런 사람들은 수사기관이라든지 변호사 등을 사칭을 하면서 정보를 도움을 줄 테고 하니까 개인정보와 그리고 신체 사진을
하면 다 무서워가지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성폭력이라는 특례법 또 처벌 법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타인의 의사에 관해서 몰래카메라죠. 쉽게 말해 신체에 관해서 촬영하거나 스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총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관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범죄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이익을 현실하기 위해서 유포하는 경우는 징역, 바로 징역이거든요. 벌금의 규정이 없이 바로 징역 처분이 내려지고요. 그 과정에서 타인을 협박하면 마찬가지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관련 처벌에서는 특례법, 성폭수치심이나 소모가 기록된 말한 운영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 법안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미성년자의 강간 기준이 요즘 상향됐어요. 즉 13세에서 16세 미만과도 이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고요. 과거에 이제 미성년자 13세 미만 강제 추행 시 징역형을 처벌했던 게 이제 벌금형에서 이제 다 징역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률까지 있고요.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이나 성범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지가 상당히 세졌고 이와 관련해서 범죄 수익이나 추징 환수 관련된 규정도 신설됐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이라든지 합동 강간 이런 중대 범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의무제 또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 것,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 이외에도 신상 범죄를 또 다른 규정이 또 불이익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집에 이제 계시면서 이런 우편 하나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누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서 얼굴이라든지 사진이 담긴 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요. 당연히 유아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 등등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 또한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일부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 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해서 일부 공기업이나 등등 취업을 불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인적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SNS 아이디라든지 학교 이름, 연락처 이런 거 다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받고 나서 태도를 돌변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무심결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 이름 누구누구고 어느 학교에 산다. 심지어 내가 페이스북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하나만 올렸을 때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카페에 커피를 마셨고 어느 시간대에 활동하고 이런 것까지 추정이 가능한 사람 추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SNS나 이런 데서는 사진 필요한 사진만 올리고 너무 과한 사진 올리는 거는 크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공짜예요. 일단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거 대가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기프티콘 이런 거 검색만 하셔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상 준다, 기프티콘 불러드린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상 참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성착취물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 이런 걸 침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건 만날 때는 인턴 채팅 위험성의 앱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정상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이세요? 17살 미성년자인데요. 엄청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건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 성관계 목적으로
인증부가 설정해 놓은 거 보내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로 조금 나타냈는데요. 일단 낯선 사람과 채팅, 가급적이면 identity는 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파일, HTML 파일 이런 거 설치하지 마시고 특히나 경찰관이나 아니면 변호사, 수사기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으면 절대로 본인이 이제 피해 당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가해자의 잘못이 피해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걸 알리시고 그리고 본인 이제 지인으로서 목격을 하게 됐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가지고 공문을 시켜서 이런 거 빨리 이제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사기관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 가해자를 특정을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자료 채정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대화방을 나가버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채팅 기관장을 다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한 신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놀라더라도 캡처할 거 캡처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정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핸드폰만이라도 일단 있으면 대화방을 나가버리시더라도 하면 저희가 이미 제출을 받아서 그걸 디지털 포렌식 맡겨서 복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복원을 하면 이제 복원 성공률이 그게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채점 자료를 좀 캡처라든가 이런 걸 해오셔가지고 오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카, 웹에서도 이런 거 피해 제공해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다가 게시물 엄청 많이 있어요. 성범죄, 홈런이라든지 이런 거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여기 또 삭제라든지 계정 삭제 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우측 하단에 보면 신고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13년 저희가 상담 짝도